안녕하세요. 뷰티 디렉터 백지수입니다. 저는 77년생이고요.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40대 중반입니다. 타고난 동안은 절대 아니고요. 오히려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좀 훅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. 다만 뷰티 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식도 좀 많이 얻게 되고 롤모델이 될 법한 언니들의 비법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저만의 동안 원칙이 추려지더라고요. 물 많이 마셔라, 운동 꾸준히 해라, 피부 자극 줄여라, 좋은 거 먹어라. 오케이 다 맞는 말인데 솔직히 저는 잘 못 지킵니다. 왜냐면 많이 바빠요. 평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사는 허슬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. 뷰티가 업인 저조차도 뷰티가 1순위가 아닐 때가 더 많아요. 유튜브를 쉬었던 것도 본업 플러스 또 인간관계 그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결국 대상포진에도 걸리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아시죠? 열심히 일하면 병이 나고, 병이 나면 병원에 가고, 병원에 가서 고치려면 또 필요하고, 일해야 되고 이러다 아프고. 아시잖아요. 동안은 케어라기보다는 서바이벌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정말 리얼하고 현실적인 동안 케어에 관한 조언을 맛보기로 몇 개만 추려와 봤습니다. 피부보다는 골격 마사지를 선택했습니다. 실제로 처음 저를 만나는 뷰티 전문가들이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광대가 나이에 비해 안 떨어져 있다. 어떻게 관리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피부보다는 골격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.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러 다닌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.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지 않아요? 그 와중에 왔다 갔다 케어하는 시간까지 3시간 이상을 뺀다는 거가 만만치 않거든요. 만약에 내가 1, 2주 사이에 3시간을 빼서 한 번에 케어를 할 수 있다면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. 저는 최우선으로 골격을 선택한 거예요. 얼굴 뼈는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. 조금씩 틀어지고 또 모양과 자리를 달리 하지요. 특히 나이가 들면 광대는 아래로 내려오고 하관은 벌어지면서 들리고 관자놀이 넓어져서 뭐지 살이 쪘나 하면서 아이라인을 점점 길게 빼게 되는 나만 그런 거 아니죠?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너부대대하게 커지는 거예요. 이 총기 없이 덩어리진 인상 노화의 사인입니다.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형상부터 먼저 그리잖아요. 적절한 피부 지식을 갖추고 홈케어 할 수 있다면 커다란 아웃라인부터 잡고 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특히 이 아웃라인은 셀프 케어가 참 힘들거든요. 그래서 누구한테 가느냐? 신의 손, 뷰티 명인들 많이 알고 있지만 그냥 집 앞에 약속명가 갑니다. 내 생활권 안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에서 제가 자주 케어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. 뷰티 적금을 들어요.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동의를 하실 텐데 저는 백도 구두도 잘 사지 않아요. 차도 큰 거 안 타요. 빚을 내서라도 멋을 낸다는 잡지사에 다닐 때도 그랬어요. 왜냐? 버는 돈이 한정적이니까. 백을 포기하고 뷰티에 투자하는 거예요. 이게 홈케어로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. 이제 앞서 말한 골격 케어 같은 경우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6개월에서 8개월에 한 번씩은 근육충까지 좀 올려주는 리프팅 레이저를 받아야 하고 목돈이 들잖아요. 이걸 그때 닥쳐서 꺼내 쓰려고 하면 엄청 부담이 돼요.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정규적으로 5에서 15% 정도를 빼놓는 거예요. 어릴 때는 연봉이 적으니까 그만큼 적게 모이겠죠.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조금 많아지니까 약간씩 더 모였을 거고. 근데 이게 참 그런 게요. 어릴 때는 싼 시술을 조금만 해도 이뻐요. 근데 나이가 들니까 이제 견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이게 자연스럽게 이치에 닿는 그 금액이 되더라고요. 안티에이징은 시간을 저금하는 것과 같아요. 적금을 타서 시간 적금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은 몸으로 나타나죠. 안 늙진 않아요. 저금한 만큼 천천히 늙는 거지. 하지만 그 수익이 몸에 모이면요, 시간이 지나고 나서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 자본의 차이가 확 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. 동창회 갔을 때라든가
단 미래의 돈을 땡겨 쓰진 마세요. 저도 갑자기 오른 대출이자 세금, 경조사 다 감당하면서 살아요. 생활이 먼저, 뷰티는 그 다음입니다. 뷰티를 어떤 것과 맞바꿀 건지 그걸 결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. 저는 옷하고 가방하고 바꿨죠. 작심삼일을 계속 하세요. 특히 체중 조절. 리프팅 어디가 잘해? 이런 질문을 일주일에 2번씩 듣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 일단 먼저 정말 재수없지만 살부터 빼 이렇게 얘기해요. 얼굴이 추를 달고 있으면 그 무게만큼 중력에 반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 체중 조절 진짜 사실 너무 어려워요. 한 번 빼도 금방 돌아오니까 다이어트 막 징글징글하죠. 근데 체중 조절은 미용실 가는 것과 굉장히 흡사해요. 펌 한 번 하면 그 평생 가나요? 염색 한 번 하면 평생 가요? 흐트러지고 지저분해지죠.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은 계속 변하는 거라서 몸이 그에 따라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. 굉장히 똑똑하고 저명하신 분들이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죠. 체중으로부터 해방되라. 몸에 대한 강박을 버려라.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 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계속 새로운 다이어트 아니고 건강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생활에 적용해보는 거, 그거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고 관찰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. 어차피 꿀팁 하나 배우면 한 달 이상 지속해본 적 있어요?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저는 작심삼일 전법으로 뭐 좋다고 하면 그거 좀 주워 먹어보고 저 운동 좋다고 하면 적용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정반합 이렇게 계속 찾아보다 보면 몸이 약간씩 변하는 게 느껴져요.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왔더니 바프를 찍을 정도의 굉장히 짱짱한 몸은 아니지만 무겁지 않은 몸으로 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느새 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뷰티는 이벤트가 아니고요. 생활이고 장기전이에요.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. 저는 20대 때 미인 이런 거 절대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어요. 물론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떡할 거야. 흑역사도 나인걸? 이미 지나간 과거고. 대신 그런 욕심은 있어요. 잘 관리해서 50세에 1등 해야지. 맥남? 예쁘지 않게 태어나는 것도 괜찮아요. 관리하면 되니까. 호흡법, 명상법, 두피로 하는 리프팅 마사지, 잔잔바리 안티에이징 팁들은 앞으로 찬찬히 풀어볼게요. 오늘은 큰 줄기만 먼저 뽑아왔습니다.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진짜 친한 동생들에게만 해주는 이야기들인데 그냥 오래간만에 한번 썰 풀어봤습니다. 잔잔바리 팁들은 앞으로 쭉 한번 풀어가 보죠. 계속 봐주실 거죠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.